이번 시간에는 갑진년 일주별 운세 중에서 신의 일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신의 일주는 신금과 해수의 조합이 돼서 일지의 해수 상관을 신금이 거느리고 있는 그런 물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의 일주는 이 신금이 조약돌 같은 그런 어떤 돌, 금속 뭐 이런 물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약돌 사이로 이렇게 물이 흘러나오는 그런 모습 또는 조약돌이 물에 잠겨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의 일주를 우리가 도세 주옥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옥, 그러니까 붉은 옥을 씻어내는 물에다 씻는, 그러니까 보석을 물에다가 씻는 그런 물상이 되기 때문에 신의 일주를 도세 주옥이라고 하고 뭐 이렇게 금수상청이다, 금수상청이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세 주옥, 그러니까 보석을 물에다가 씻는 그런 물상이니까. 왜냐하면 해수는 이제 큰 양의 강물을 말하는 거니까 흐르는 강물에 보석을 담궈서 씻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의 일주는 대체적으로 여자든 남자든 용모가 수려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남자도 외모가 아주 출중하고 여자도 빼어난 미모를 자랑하는 그런 특징이 있고, 무엇보다도 이 신의 일주는 남자든 여자든 신의 일주는 이 도세주옥, 그러니까 보석을 흐르는 강물에 씻어내는 그런 물상이기 때문에 보석이 물에 씻으니까 반짝반짝 빛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총명하고 머리가 뛰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고, 유명한 철학자들, 그 철학자들, 동서양을 막론하고 유명한 철학자들 중에는 이 신의 일주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꼭 철학자 아니더라도 유명한 학자들, 이런 사람들, 또 언변이 출중한 분들, 이런 분들 속에서 이 신의 일주가 많이 발견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문학과 예술 방면에 굉장한 재능이 있고 언변이 아주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상관이 신금에서 상관이 해수 상관의 임수죠. 임수 상관의 녹지에 놓이기 때문에 상관성이 잘 드러나기 때문에 정리감이라든가 사리 분별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고 다정다감하고 사람이 인정이 많고 그런 특징을 가지지만 가끔씩 가다가 너무 자주 돌변하는 그런 성향들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인정도 많고 정도 많고 다정하고 그러지만 사람이 변덕스럽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그 표현이 굉장히 까칠하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관성으로 인해서 항상 인정과 변덕이 문제가 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인정을 베풀 때는 뭐 간도 빼줄 정도로 정이 넘치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 금세 냉정해지고 변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다루기가 좀 어려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강한 상관성으로 인해서 신의 일주들은 대체적으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속성은 왜 그러냐면 강한 상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에 대해서 역지사지를 한다든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 생각한다든가 또는 타인에 대한 그 배려심 이런 것들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굉장히 남들이 불편해하지 않게 미리 조치를 취하고 그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주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협상이 가능한 사람이죠. 신의 일주는 협상과 타협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늘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뭐 좀 까칠하고 또 변덕스럽고 이런 면은 있지만 굉장히 긍정적이고 장점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물상으로는 신금은 이제 뿔 같은 뾰족한 어떤 물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신금 뾰족한 물질이, 이 해수는 돼지가 되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경우에 이제 얘기를 할 때 신의 일주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뾰족한 한 개의 뿔을 가진 돼지, 그러니까 뭐 전설의 동물인 유니콘이라든가 또는 코뿔소 같은 그런 물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뿔소. 이런 물상을 가지기 때문에 그 좀 약간 무대뽀적인 기질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기나 승부욕이 굉장히 강하고 자신에 대해서 도전하는 사람, 도전하거나 대드는 사람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 결코 용서하지 않죠. 도전자를 용납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센발이죠, 센발이. 그러니까 셈이나 질투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다. 또 논쟁하고 좌충우돌하고 일종의 우리가 보통 싸움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성향들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좌충우돌하고 언쟁을 벌이는 걸 좋아하고 또 안하무인의 어떤 기질, 이런 것들도 있고, 또 말을 이렇게 하면 똑같은 말을 해도 굉장히 날카롭고 까칠하고 전곡을 찌르면서 하기 때문에 말을 막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좀 사람이 무례하다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상관은 그러한 속성 때문에 인정도 많고 뭐 베푸는 것도 좋고 역지사지도 잘하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 이런 게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실컷 베풀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보답을 못 받는, 그러니까 나쁜 평을 받게 되는, 그러니까 베풀고도 좋은 소리를 잘 못 듣는 그런 성향을 갖는 것이 신의 일주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실컷 뭐 열심히 내가 헌신해서 해주고도 좋은 소리를 못 듣기 쉽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이 신의 일주는 해수 자체가 역마에 있고 신의 자체도 이 신살로 고란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대체로 신의 일주는 혼인 생활에 있어서 기복이 있고 부부 생활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남자는 좀 덜하고 여자는 훨씬 더 심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신의 일주가 갑진년이 됐을 때 어떠한 특징이 드러날 것인가 했을 때, 갑목과 갑진을 보면은 갑목은 이제 정제가 될 것이고 진토는 정인이 됩니다. 그래서 정제가 정인을 달고 온 그러한 한 해가 될 것인데, 이렇게 되면은 대체로 이제 그 수험생이라든가 뭐 취업이나 승진을 노리는 사람이라든가 사업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는 다 길한 한 해가, 길한 해다, 길한 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뭐 다른 분야에서는 좀 다소 불리한데, 물론 이 경우에도 신의 일주의 갑진년은 뭐 수험생이라든가 또는 취직을 노리는 사람이라든가 기타 시험 준비하는 사람 또는 사업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는 다 유리할 수가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 일지에, 그러니까 지지에 신이나 유가 있는 경우가 매우 유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지에 신이나 유가 있어야 된다는 말은 이게 신강해야만이 좋다는 거죠. 이 일주는, 신의 일주는 지지에 신강해야만이 아주 유리한 한 해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지지 어딘가에 묘라든가 미가 있어서 해묘미 삼합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화생위재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의 사주들이라면은 또 상당히 유리한 한 해가 될 수 있다. 특히 제적으로 지지 어딘가에 해수라든가 미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갑진년이 더욱 빛나는, 지지에 이런 경우에는 신이나 유가 없어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약할지라도 지지 어딘가에 해나 미수, 그러니까 해수죠, 해수. 해수가 있으니까 묘목이나 미토가 있는 사람, 이 묘목이나 미토가 있는 사람들은 특히 지지에 신유가 없더라도 갑진년에 돈도 많이 벌고 하는 일도 원만하게 풀릴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가능하면 지지에 신이나 유가 있어야 되고, 설사 미토라든가 묘목이 어딘가에 있을지라도 지지에 신이나 유가 있으면 더욱 좋다, 뭐 없어도 되지만은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그 외에 이 신의 일주의 갑진년에서 건강운은 어떻게 될 것이냐 했을 때, 건강운은 별로 좋지 않다, 그러니까 세목,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애운도 그렇게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험생이라든가 취업이나 사업을 노리는 사람한테는 유리한 해가 될 수 있고, 건강이라든가 또는 새로운 어떤 이성을 만나는 어떤 배우자를 만나거나 이성 친구를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신의 일주는 그렇게 뭐 반가운 한 해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신의 일주가 구체적인 경우에 사주를 좀 두고 볼 것 같으면은 요런 경우를 하나 상정해 볼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이제 이 병화가 정관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정관을 천간 어딘가에 정관이 있는 경우에 신의 일주의 갑진년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봤을 때 거의 모든 달에 태어난 사람이 다 유리한데, 다만 5월에 태어났는 5월, 그러니까 양력 6월이 되겠습니다. 6월에 태어났는 신의 일주가 갑진년이 됐을 때는 별로 좋지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축월에 태어났는 경우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5월에 태어났는 갑신의 일주는 왜 나쁘냐, 이렇게 되면 5월에 태어나면 이게 칠살격이 돼요. 칠살격이 정관이 되는데, 갑진년을 만나게 되면 관살혼잡이 돼 있는 상태, 원사주가 관살혼잡인데 쟤를 만났으니까 재생 관살혼잡이 돼서 이거는 파격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한 해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축월 같은 경우에도 이건 인수격이에요. 축월의 신의 일주는 인수격에서 재운을 만나는, 갑진년은 재운을 만나는 격이기 때문에 재극인을 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 신의 일주는 조금 전 제가 말했지만 갑진년에 지지 어딘가에 신이나 유가 있으면 좋다 그랬으니까 신월생이나 유월생의 신의 일주는 좋은 해가 될 수 있고요. 특히 신월생 같으면은 이게 이제 양력 8월생입니다. 양력 8월생이 갑진년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랬을 때 이 진토와 신금이 합해서 임수상관이 동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수상관격이 정관과 재를 보니까 나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천간으로 간목이 이미 진토를 데리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임수를 통관시켜서 이 정관을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대길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렇게 많이 흉하지 않다. 그래서 뭐 굳이 나쁘다고 한다면 세모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신월에 태어나는 신의 일주는 요런 속성을 하지만 그렇게 많은 폐가 나지는 않습니다. 신진 앞에서 상관이 동해 가지고 있지만은 상관 경관이 일어나기에는 간목이 천간에 있기 때문에 수생목 목생화에서 정관을 살려내는 효과가 있어서 괜찮은 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의 일주가 또 이렇게 임수, 그러니까 상관이 이렇게 떠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이냐 했을 때, 이때도 거의 모든 달이 다 유리한데 5월이나 수월이나 축월은 나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왜 5월에 임수 이 상관이 떠 있는데 5월은 왜 나쁠까? 이러면 5월은 이게 칠살격이에요. 5월이라는 건 양력 6월에 태어나는 사람인데, 양력 6월에 태어나는 신의 일주는 임수가 이렇게 있으면 갑진년이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갑목이 이렇게 왔을 때 이 임수가 이 칠살격이잖아요. 칠살격인데 칠살식재하고 있는데 임수가 오화를 제압하고 있는데, 갑목이 오면은 수생목 목생화해서, 그러니까 칠살격이 상관생재 재생살로 귀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재생살 하니까 폐가 난다, 이 얘기가 되죠. 그래서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 여기에서 미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또 다른 얘기가 됩니다. 미월에 태어났으면은 이제 갑목이 이번에는 용신이 되니까 재용상관격으로 인해서 잘 격국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게 보면은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 이런 경우든 지지에 신이나 유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신유월에 태어나는 신의 일주라면은 더욱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에 신이나 유가 있으니까 일간이 약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식상과 재성을 다루거나 관성을 다루어야 될 때는, 일간이 약할 때는 굉장히 불리한 면이 있는데, 지지에 이렇게 신이나 유가 있는 신유월생이라면은 충분히 일간이 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대길한 한 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신의 일주의 갑진년 운세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